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월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뉴스데스크의 빅타임입니다. 오늘은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께서 자신의 동료이자 권력의 핵심으로 성장시킨 김재규에 의해 시해되신 날입니다. 혹자는 이 사건을 놓고 브루터스여 너마저를 연상시킨다고도 하였지만 매우 다른 상황에서 벌어진 참사였습니다. 김재규는 법정에서 자신이 민주주의를 위하여 유신 독재의 심장을 쏘았다고 주장했지만은 이것 역시 전혀 의미 없는 독백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김재규는 습관성 음주로 지병인 당뇨병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이것으로 인해 정신이 몽롱한 상태가 되기 일쑤여서 이미 정상적 판단 능력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박 대통령이 업무수행 불능죄를 교체하지 않고 친구라고 믿은 것이 실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김재규가 미웠던 사람은 차지철이었습니다. 자신이 보고하는 모든 것이 경호실을 경유하며 박 대통령의 턱 밑에서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차지철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날도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은 중증 환자가 순간적으로 저지른 사고였던 것은 그가 처음부터 권총을 가지고 파티에 참석한 것이 아닌 것으로 입증됩니다. 그가 환자임이 증명되는 것이 술상을 마주한 거리의 차지철을 명중시키지 못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도망가 화장실에 숨은 허수아비 경호실장 대신에 자신이 저지른 일에 스스로 놀라서 대통령을 쏜 것입니다. 돌아가신 대통령은 40년이 지난 오늘에도 존경받는 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후진국 개발 이론에는 어느 경제학자에 못지않는 지식과 실천력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이분을 추모하는 서거 41주년 분향소를 우리 공화당이 광화문에 전격 설치하였지만 시민들이 가기가 불편합니다. 이것이 못마땅하고 심기가 불편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현 정권입니다. 느닷없이 문화재를 광화문에서 발굴한다며 통행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담 중에 백성의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속담을 없애버리신 분이었습니다. 문화재가 중요한 사람들이 5,000년 역사의 가난을 청산하고 현재 한국을 만드신 성각자에게는 시민들이 절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나변에 있습니까? 다음은 영국 소식입니다. 14대의 차량이 연쇄적으로 충돌하는 대형 사고가 M40 고속도로상에서 어제 저녁 5시 44분경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20명이 부상했으며 그 중에 11명은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사우스 센트럴 앰뷸런스 서비스가 보도하였습니다. M40 고속도로는 버밍엄에서 맨체스터 사이를 잇는 고속도로로서 런던에서 만체스터를 잇는 M1 고속도로와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M40의 정선 4번과 2번 사이에 남향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경찰은 보도하였습니다. 차제 영국의 연중 교통사고 건수와 이로 인한 사망자 수를 한국의 건수와 비교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영국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16만 597건입니다. 사망자는 1770명이고 사망 포함 부상자는 2만 6610명입니다. 한국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는 21만 7148건으로 영국에 비해 5만 7000건이 더 많습니다. 사망자는 3781명, 부상자는 32만
36명, 사망자는 2,000명이 더 많고 부상자는 10배가 넘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검사를 위한 테스트 기계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전국 규모의 체인 약국 부스 제약은 12분 만에 결과가 97%의 정확도를 가지고 판독되는 테스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론칭과 더불어 제시한 테스트 가격은 120파운드이지만 시민들이 요구가 많아지면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부연하였습니다. 현행 정부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는 판독까지 90분이 소요되지만 무료입니다. 부스는 판독 시간이 짧다는 것 이외에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친지나 가족을 만나러 가기 전에 즉석 테스트를 해봄으로써 안심하고 만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비싼 가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은 박지원 제작팀장이 칸타나 북한 특별인권보고관이 23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촉구한 내용과 미국 대표가 규탄한 내용을 로보캐스터 아이린이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3일 열린 유엔 총회 제3위원회 북한 인권 보고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다며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인권 유린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수용소 내 영양실조가 만연하고 있으며 보건 서비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수감자들이 특히 취약하다며 정치범들과 병든 사람들, 노약자 등 코로나에 취약한 사람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해 지난 1월부터 이어진 국경 봉쇄와 지난 여름의 태풍과 홍수 등으로 북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으며 이 때문에 북한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고 말했습니다. 국경 봉쇄 등으로 인해 북한 상주 유엔 직원들이 20% 이하로 줄었으며 일부 인도주의 지원 기관들은 아예 폐쇄됐다는 겁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최근 북한 영해에서 벌어진 한국 민간인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북한 당국이 코로나로 인한 엄격한 봉쇄 조치를 취한 가운데 벌어진 사건이었으며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자의적 살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외에도 강제노동, 강제실종, 국제 납치 등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른 인권 침해 상황을 열거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거론하며 제재가 북한의 경제뿐 아니라 인도주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며 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할 필요가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는 북한 주민이 아니라 북한 정권을 향한 제재입니다. 지금까지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중단한 적 없으며 북한 정권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자신들의 권력에 이용을 해왔습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을 받은 국제식량기구는 북한의 쌀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 160밀리언 달러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지만 북한이 핵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1조에서 3조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적 감시가 없이 북한의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계속 지원을 해도 북한 주민들은 더더욱 어려움에 빠져들고 북한 정권만 살아남게 됩니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은 다양한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했습니다. 미국은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수감된 수감자를 포함한 자의적 구금 피해자들을 즉각 석방할 것과 근본적인 자유에 대한 억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의 정보와 통신에 대한 억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 정부가 국제 납치와 강제 실종에 연루돼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은 또 중국으로의 밀입국과 인신 매매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강제 노동과 아동 노동, 위험한 작업 환경 등 북한의 노동권의 남용 문제, 만성적인 식량 불안정과 정권의 미흡한 관리로 인한 영양 결핍, 만연한 부정부패 등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 군인의 총격에 의한 피살된 한국 민간인에 대해 남북이 합동 수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특히 북한이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외부의 지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식량, 수질위생, 주거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보장하고 코로나 예방 조치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특히 북한의 코로나 관련 긴급 대응과 제한이 국제법을 엄격하게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6일 월요일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지난 방송을 보시려면 유튜브에서 영국의 소리 방송을 찾아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